네, 오늘 이 시간 함께해 주실 두 분 인사 나누죠. 앞서 황대현 매니저 만나보셨고요. 제 오른쪽에 또 리워드홀딩스 김성훈 이사 함께하고 계십니다. 두 분 인사 나누시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이벤트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 유튜브 채팅장에도 오늘 여전히 많은 분들 들어와 주고 계신데요. 감사합니다. 채팅장에 활발하게 질문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해소하는 시간도 갖겠고요. 그중에서 한 분 선정해서 제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인증샷을 찍어서 오늘 방송 화면 중 인증샷을 찍어서 지금 샵 2034로 보내주시면 또 선정을 하겠습니다. 오늘 주름 개선 앰플과 다이어트 보조제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특징주 이야기로 바로 넘어가 봐야 되겠죠? 권재현 아나운서가 5종목 별로 어떤 이슈에 얽혀 있는지부터 정리를 해드립니다. 네, 선택 오늘의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눈에 띄는 움직임 보여줬었던 5가지 종목들인데요. LG 디스플레이부터 카카오페이까지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주는 바로 LG 디스플레이입니다. LG 디스플레이가 세계 최초로 접고 늘리고 비틀어지는 스트레쳐블 디스플레이를 개발했다는 소식 전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이 반도체에 이어서 디스플레이에서도 대중 규제를 살피고 있는 걸로 전해지면서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반사수혜 기대감까지 주가를 끌어올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번째 특징주는 바로 LX 하우시스입니다. 올해 3분기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는 호실적을 거두면서 오늘 시장에서 5% 가까이 상승했습니다. 자동차 소재와 산업용 필름 부분이 양원 실적을 견인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9.5% 상승해서 시장 예상치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또 LX 하우시스 우선주는 오늘 시장에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특징주는 바로 남성입니다. 포르쉐 상장에 이어서 람보르기니의 IPO 가능성에 국내 증시 관련주들이 오늘 시장에서 들썩였습니다. 아마존의 음성인식 서비스 알렉사 오토는 BMW와 아우디, 또 렉서스, 도요타, 람보르기니 등 완성차에 탑재된 바 있는데요. 남성은 알렉사 오토를 탑재한 인포테인먼트 기기를 개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박셀바이오입니다. 항암 면역 치료제 개발 전문 기업 박셀바이오가 간질환 분야 세계 최대 규모 학회인 미국 간학회에서 진행성 간암 치료제 예비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강세 흐름 보여줬는데요. 오늘 8% 넘는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특징주는 바로 카카오페이입니다. 카카오페이가 중국 엔트그룹의 결제 마케팅 솔루션 알리페이와 제휴를 맺고 중국과 일본 내에서의 결제 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소식에 오늘 시장에서 급등세를 보여줬습니다. 카카오페이는 국내에서 중국 본토에 진출한 첫 번째 해외 간판 결제 사업자가 됐는데요. 내년 아시안게임이 열리는 항저우 금고 아우시에서 카카오페이 QR코드나 바코드를 제시하면 결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5가지 특징주들 살펴봤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5종목 중에서 오늘 나와 계신 두 분이 선택한 탑픽 종목은 무엇일까요? 공개하겠습니다. 김성훈 이사님, LG 디스플레이, 황대현 매니저는 LG 디스플레이와 함께 LX 하우시스까지 선택을 해주셨군요. 네. 자, 그렇다면 황대현 매니저님께 먼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LX 하우시스를 오늘 또 꼽아주셨어요. 네. 실적이 엄청나게 또 잘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매니저님. 예, 저도 예상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았는데 네. 오늘 시장에서 좀 반영도가 굉장히 높았다가 바로 윗골이라 그러잖아요. 역배열 이런 영망치형이 좀 나타났는데 그래서 약간 이제 물량도 많이 터졌고 또 윗골이 돼서 약간 이제 걱정하시는 분이 있을 거다 이렇게 본데 저는 지금 이 회사의 가장 중요한 건 사업적인 구조 조정이다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LX 하우시스 하면은 일반적으로 건자재 쪽, 건축 쪽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뭐 인테리어 그래서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뭐 경기가 안 좋은데 지금 아파트 가격도 내려가는데 뭐 네.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고 있지만은 제가 이제 그 3분기의 실적이 변했던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 볼 때 일단은 아까 그 말씀하신 자동차 소재 또는 산업용 필름 쪽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이제 사업적인 구조 조정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면서 특히 최근 경기가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크게 좋아졌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특히 이제 예상치보다 매출액도 그렇고 영업이익 부분도 뭐 한 30%대 이상 증가됐다는 부분은 자체 경쟁력을 가져가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런 거 사업적 거기 구조 조정에서 호실적을 냈다는 부분에서
그 자동차, 소재 뭐 이런 쪽에서 이제 상당히 긍정적이고 또 건자재 시장도 그동안 이제 그 많이 조정을 미리 줬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최근 B2C 쪽에 이런 그 비즈니스 또 컴퍼니 쪽으로도 이제 변화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재 상당히 과거보다는 포트폴리오가 좀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차트 흐름을 한번 볼게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은 그동안 이제 가장 특징은 요새 우리나라 주식은 엄청나게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저점에 대한 기대가 높은 종목들이 상당히 많다 이렇게 보는데 여기서 이제 실적 시즌에서 실적 부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부각됐다는 부분은 주가가 그동안 이제 하락 패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저점 패턴, 그러니까 진바닥 패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가 있다고 봅니다. 물론 이제 오늘 보면은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오늘 좀 급등을 했었어요. 장중 상당히 탄력을 좀 뒀던 부분이고 좀 밀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되게 주가가 이제 그 저점을 만들 때 일단 거래량을 갖다가 상당히 수반을 합니다. 첫 번째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옆으로 물량 수화가 좀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35,500원대 구간에서의 그 최근 그 어떤 그 패턴의 흐름을 볼 때는 저점에 대한 기대가 상당히 높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아마 위에서 이렇게 그 꼬리를 좀 만들었던 부분이지만은 여기서 이제 당장은 뭐 이게 급등은 안 하더라도 추세 패턴이 그냥 하방향 패턴에서 이제 상방향 패턴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 그것은 바로 실적이다 이렇게 보고요. 사업적인 구조 조정의 효과가 주가에 반영된다고 보기 때문에 일단 LX 하우시스의 어떤 그 본질적인 성장 가치를 가져가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호실적에 힘입어서 LX 하우시스를 탑픽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또 김성훈 이사님은 오늘 LG 디스플레이를 탑픽으로 꼽아주셨습니다. 네. 어떤 좀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일단 오늘 주가 상승의 주요한 원인 중에 하나는 바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입니다. 네. 다시 말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반도체 섹터 쪽으로 지금 미국이 중국으로 하여금 어떤 AI 굴기를 막기 위해서 정말 온갖 규제를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반도체를 넘어서서 OLED까지도 확산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그런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어떤 반사 수혜를 LG 디스플레이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더 나아가서 일단 IT 장세가 4분기부터는 조금 더 돌아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이 시간을 통해서 삼성전자 정말 많이 강조를 드렸는데 삼성전자 외국인의 수급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면서 지수를 이끌어 나가고 있고요. 오늘 나온 얘기입니다. 4분기에 중국의 어떤 반도체 넘어서서 그 아이폰이죠. 핸드폰에 대한 재고 조정이 4분기에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될 거라는 얘기가 중국에서 나오면서 삼성전기도 3일 연속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결국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대형 IT, 뭐 삼성전자, 삼성전기, 오늘은 LG 디스플레이까지 대부분의 IT 종목들이 바닥에서 이런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서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환율 역시도 빠르게 안정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 시장을 찾을 수 있는 주요한 어떤 환경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다면은 우리나라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이 IT 섹터가 4분기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키 플레이어가 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LG 디스플레이가 지금 뭐 주가 많이 밀리는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그런데 뉴스 보면 오늘 뭐 스트레처폴 디스플레이 세계 최초 개발했다 나오는데 보통 세계 최초로 제대로 뭐가 제품이 나오면 주가가 이 정도 상승을 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형 IT 장세의 어떤 분위기의 편승에 가는 정도로 봐야 된다. 그게 좀 신제품이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라는 부분은 당장 어떤 주가 흐름에 녹여내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말씀대로라면? 맞습니다. 그런 재료들은 이제 중소형주가 만약에 그런 재료를 나왔다면 아마 상한가를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큰 재료겠지만 시장은 이제 그런 재료를 가지고서 LG 디스플레이 같이 큰 종목에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서 멀티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들의 의견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남성입니다. 이 두 부분에 대해서 모두 다 노 의견을 주셨어요. 자, 이 부분 황대현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또 포르쉐가 또 성공적으로 IPO에
성공을 했잖아요. 그렇죠. 예, 예. 또 람보르기니 IPO 관련주 찾기에 또 우리 네. 투자자분들이 나선 네. 것 같아요. 남성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뭐 재료들이 이제 우리나라 시장에 반영된다는 건 글로벌 네. 기업과 연관되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그 남성은 아시다시피 그 디지털 전자사업 부분이 한 90% 이상 매출 구성을 갖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떴던 이유를 제가 이렇게 봤을 때 바로 아마 아시다시피 아마존 일렉사입니다. 그래서 이런 알렉사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상당히 높았는데 이제 BMW에서 차세대 음성 인식이거든요. 이것을 아마존 알렉사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그 상당히 이제 기대감이 높았던 부분인데 왜냐하면 이제 남성 같은 경우가 바로 아마존 그 일렉사의 이런 알렉사의 인터테인먼트의 어떤 기기를 갖다 연결하는 커넥터 역할을 좀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이제 통로가 되면서 남성에도 굉장히 긍정적이라는 이런 측면들이 크게 좀 부각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제가 보니까 이 알렉사가 탑재된 부분을 갖다가 2년 뒤에 이제 출시할 예정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구체화된 건 아니고 이 부분에 이제 관련된 기기를 갖다가 연결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주가에 반영됐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어떤 실적 부분이나 매출 부분이 당장은 크게 나오지 않고 이런 이슈 부분이 주가에 먼저 선반영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봅니다. 그래서 한번 준비된 그 차트 흐름을 이렇게 좀 보셔도요. 물론 이제 요새 대개 이제 낙폭가대 종목군들이 탄력이 주고 있습니다. 대개 보면은 최근 그 1년 동안 전체적인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 종목도 그런 재료가 부각이 됐는데 제가 볼 때 오늘 이제 그런 재료가 2년 뒤에 이제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뭐 커넥터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매출이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커넥터가 커넥이 되느냐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장대 양복이 나오면서 너무 빠르게 뭐 오늘 보니까 상당히 그 급탄력을 좀 줬던 부분인데 너무 이제 반영도가 좀 빨리 된 부분이 아닌가 봅니다. 네. 물론 이제 중소기업 그 특성상 빨리 주가가 반영되고 빨리 식고 뭐 이런 부분인데 어쨌든 오늘 그 재료 부분이 선반영 부분이 좀 있지 않냐 봅니다. 다만 이제 뭐 저점에 대한 기대는 높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추격 매수나 이런 부분보다는 일단 내일도 이제 어떤 뭐 반등이 좀 나온다. 그러면 네. 좀 짧게 끊어치는 단기 매매 관점에서 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지금 시총이 지금 한 800억 정도 된 아주 작은 그렇죠. 기업이다 지금 보니까 808억 가볍게 정도 좀 되죠. 움직이게 네네. 돼요. 그래서 지금 워낙 테마주로 묶여서 좀 급등한 상황이기 때문에 네. 좀 투자 좀 주의를 하자라는 의견이 뭐 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죠. 박셀 바이오입니다. 바이오 관련주들도 이야기도 나눠봐야 될 텐데 두 분의 의견 역시 노군요. 그 김서훈 이사님 네. 말씀 들어봐야 되겠는데. 네. 박셀 바이오. 그 박셀바이오가 참 말이 많은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맞아요. 네. 그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NK 가난 임상 2A 이상 현재 진행 중인데 유효성 입증할 수 없는 데이터라는 의혹들이 자꾸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회사 측에서 명확하게 이런 내용들을 밝혀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번 뛰었다가 최근에 다시금 내려오면서 다시 한번 50일 신저가를 만들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일단 좀 많이 어렵습니다. 바이오 같은 경우는 검증이 되지 않고 단순히 회사 측의 얘기만 듣고서 매매를 하신다라면은 낭패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예. 그래서 어떤 박셀바이오 어떤 주가 뭐 단순히 차트만 놓고서 야, 이 정도면 바닥이니까 그리고 오늘 좀 올라갔으니까 바닥을 찍었을 거야라고 이렇게 단순히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회사 측에서 모든 바이오 회사들이 자기 회사에 유리한 뉴스 플레이를 합니다. 뉴스를 내는데 그거에 대해서 무조건 믿으실 것도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 자체가 숫자가 나오지 않은 바이오 섹터에서 그렇게 우호적이지 않은 환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감안할 필요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압축을 해서 바이오 섹터를 볼 필요가 있겠고 오히려 제가 대안으로서 몇 가지 종목을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알테오젠, ABL 바이오, 레고캠 바이오 같은 이런 종목들, 이거 제가 말씀드린 종목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글로벌 빅파마로 하여금 라이센스 아웃을 이미 진행했고 라이센스 아웃은 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서 임상이 진행 중인 어느 정도 빅파마부터 검증을 받은 종목이라는 점을 일단 먼저 말씀드리겠고요. 그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회사 측에서 내보내는 좋은 뉴스만 가지고서 바이오 섹터를 매매하신 것은 좀 위험하다. 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괴롭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박셀바이오는 2년을 거의 쉬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뭐 그래도 계속 간화해서 이런 예비 연구 결과 이런 게 나온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버텼던 분들은 네. 이게 지금 팔기가 쉽지 않단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일단은 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물론 가지고 계신 분들의 경우에는 어쩔 수 없지만 회사 측의 어떤 입장을 믿고서 어떤 계속 검증을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그래요. 같습니다. 바이오 섹터만큼 이제 주주들의 어떤 강성 주주들이 많은 어떤 그런 섹터도 없는데, 모 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 측에 찾아가서 대표와 면담을 하고 데이터를 실제 눈으로 확인하는 그런 작업도 하시는 분들이 네.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내가 박세 바이오에 대해서 좀 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주식 담당자, 주담이죠. 주담을 괴롭혀서라도 네. 어떤 이런 부분에서 좀 의욕을 좀 해소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기본 충실님께서 아무튼 바이오는 주린이는 피하는 걸로다라고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는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또 바이오 업종 많이 가지고 계신 만큼 또 주위에서 좀 선별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정말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종목의 의견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카카오페이인데요. 예. 자, 두 분의 의견은 엇갈렸어요. 엇갈리셨어요. 사실 정말 많은 주주분들 올렸던 종목이잖아요. 네. 카카오페이 이제 좀 반등하나 싶은데 우리 매니저님 그래요. 예스 의견 주셨어요. 반가운 소식부터 들어보죠. 네. 예스 의견. 네. 저는 뭐 성장주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이라고 이렇게 보는데, 물론 이제 그 성장주는 우리나라 이런 전기자율 자동차는 포털하고는 좀 약간 이제 좀 틀리다고 보는데, 이제 그 포털 업종들이 보면은 국내적으로 이제 카카오랑 이런 그 종목들이 이제 정부 규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그 상당히 주가가 낙폭이 컸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금리 인상에 가장 그 주가에 대한 부담감을 주는 게 포털 업체예요. 왜냐하면 포털 업체들은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제 미국에서도 포털 업종들이 상당히 많이 빠졌고 국내적으로도 많이 빠졌다 이렇게 보는데, 제가 볼 때 이제 미국에서 연준에서 금리 인상 부분에 불확실 정보는 어느 정도 이제 다 오픈이 돼가고 있다 보거든요. 그래서 상고하저라면은 그동안 낙폭은 이런 그 카카오 그룹이나 또는 네이버 그 그룹들도 이제는 여기서 어떤 기술적 반등이든 저점을 좀 잡는 이런 부분이 나온다고 봐요. 물론 이제 오늘 뭐 아시다시피 이제 카카오페이가 이제 중국의 그 엔투 그룹과 이런 그 결제 마케팅 솔루션을 만들었던 부분인데, 그래서 이런 이제 제휴 부분이 이제 알리페이와 이제 제휴를 맺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좀 부각되는 부분인데, 저는 이제 이 종목의 그 카카오 그룹의 이제 그 포인트 부분은 주가가 선반영이 많이 됐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제가 볼 때 어떤 심리적인 부분보다 이럴 때는 이제 저점을 잡을 때는 우리가 차트적인 부분을 좀 봐야 된다고 보는데요. 준비된 차트를 보면 정말 카카오페이 갖고 계신 분들은 24만 원대에서 빠졌어요. 예. 예, 그러니까 주가가 이제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그러면 이제 어떤 계기가 됐느냐고 볼 때 제가 볼 때는 미국의 금리 인상 부분이 이제 상고하저라는 부분에 어떤 윤곽이 드러났다는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 종목도 과거에도 이제 24만 원대부터 주가가 빠져왔는데, 물론 실적 부분은 안 좋습니다. 3분기도 영업 손실이 계속 이제 일어나고 있는 이런 부분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주가라는 것은 어느 정도 선반영이 미리 된다면 거기서 이제 악재를 딛고 도리어 이제 그 과거 미래퍼라든가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된다고 볼 때 최근 그 보면 굉장히 수급이 안정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제가 느끼는 부분은 뭐냐면, 주식이라는 건 진바닥이라는 게, 그러니까 저점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제 그 평가하냐면, 팔 사람 다 팔았을 때 나는 죽어도 안 팔겠다. 네. 이런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이제 되게 이제 저점을 만든다고 보기 때문에 최근에 어떤 악재가 나도 주가가 안 밀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도리어 조금씩 올라간다는 부분은 악재의 성반영 또는 이제 전체적으로 볼 때 그 호재에 또 빨리 대응할 수 있는 이런 그 위치에 오지 않았나, 그 주가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 이 종목 요새 그 연기금에서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네. 여기 그 그림을 보시면은, 그래서 기관들의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부분은 수급 네. 부분이 상당히 안정됐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예스다라고 그래요. 말씀을 좀 드립니다. 그 저기 채팅창에 한 분께서 카카오페이를 성장주로 볼 수 있을까요? 이런 네. 질문 하나 달아주셨는데 짧게 코멘트 한 마디만 해주시죠. 일단 뭐 카카오 그룹 자체가 전 성장 그 그룹 안에 아직은 그렇게 있다 봐야 이렇게 된다.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노 의견을 주신 김성훈 이사님 의견도 들어봐야 될 텐데 네. 오늘 이렇게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한 장에서는 이 사실 선별하기가 어렵단 말입니다. 이게 계속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인데 일단 노를 주셨어요. 일단 네. 여러분들이 보실 때 최근에 바닥권에서 종목들이 하나 둘씩 각자의 이유를 가지고서 좀 올라가는 모습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마디로 정리를 해드리면은 바로 공매도 쪽에 대한 쇼커버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결국 환율이 1,400원대를 깨고 내려가면서 전반적으로 외국인의 수급이 우호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환경이 마련이 되었고요. 그리고 연기금이 연말까지 채울 수 있는 어떤 그 금액이 약 10조 정도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시가총액 큰 대형주 중심으로 연기금의 수급이 어느 정도 바닥에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전 세계 글로벌 펀드들이 중국 비중을 줄여 나가고 있고 줄인 만큼 인도와 한국을 채워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은 결국 시가총액 큰 대형주 중심으로 채울 수밖에 없고 이런 흐름들이 특히 낙폭과대 대형주들에 대해서 우호적인 수급 환경이 조성이 되면서 하나둘씩 바닥을 잡고 공매도 쇼커버링까지 나와주면서 어떤 바닥을 잡는 듯한 모습이 이제 나오고 있다. 일단은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대형주들이 요즘에 좀 강하게 그렇죠. 움직였었던 거군요. 근데 네. 여기서 카카오페이가 뭐 알리페이랑 같이 뭔가를 한데 뭐 등등 이런 뉴스가 현재 주가의 상승을 이끌지는 않았다라고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결국은 패시브 수급에 의한 주가 상승이 현재 바닥에서 만들어지고 있다. 다만 이것이 V자로 올라간다는 것은 아직까지 조금 좀 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고, 다만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점의 어떤 가능성은 충분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러한 부분들 조금 여러분들이 선택하셔서 나는 좀 바닥권 종목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은 뭐 접근하실 수 있겠지만 적어도 일단은 전반적으로 현재 시장 자체가 성장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 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숫자가 나오지 않는 성장주보다는 예. 그래도 숫자가 나오고 퍼밸류와 PBR 밴드가 싼 그런 어떤 뭐 삼성전자나 아니면은 뭐 금호석유나 이런 섹터 쪽으로 좀 네. 접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쭐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자막이 하나 나간 게 현재 주가가 비싸다 이렇게 네. 나가니까 이거 이제 바닥을 잡고 있는 단계라고 말씀 주셨는데 또 주가가 비싸다는 표현하니까 이게 좀 더 빠진다는 얘기인지 약간 혼동이 될 수는 있습니다. 네, 이게 정리 뭐냐면은 필요해 보여요. 네, 예. 그동안 빠졌었던 이유가 비싸서 빠진 겁니다. 네, 숫자가 나오지 않는 상황이죠. 영업이익이 지금 2019년도부터 카카오페이가 계속 적자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카카오페이에서 높은 멀티플을 줬었던 가장 큰 이유는 카카오라는 그런 플랫폼을 활용해서 종합금융을 다 할 수 있을 거라고 예. 생각했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쉽진 않았어요. 그래서 일단은 그런 측면에서 비싸다는 뜻이고요. 다만 수급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패시브 수급들이 꾸준하게 들어오기 네. 때문에 바닥에 대한 가능성은 일단 우리가 조심스럽게 점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페이의 급등 배경을 공매도 쇼커벌링 물량으로 급등을 했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앞서서 유튜브 채팅창에도 중간선거 관련해서 댓글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쫑쫑통통님께서 내일 아침에 공화당이 승리한다면 증시의 방향성이 조금 바뀔 바뀔 것 같다. 어떻게 바뀔 것 같다고 생각하시는지는 좀 궁금하긴 합니다만 일단 그러니까요. 바뀔 것 같다는 의견이시고 네, 그리고요. 또 회복점님께서 예. 공화당이 승리하면 2차 전지 궁금합니다. 2차 전지 라고 어떻게 이렇게 될지. 또 남겨주셨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소해드려야죠. 네, 예, 황대현 궁금증.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저도 그 과거에 그 여론 그 조사에 나온 것을 봤을 때 공화당이 좀 상당히 크게 승리할 것으로 네. 예상되는데 요새 이제 초박빙이라는 뭐 얘기까지 나오고 네. 있는데 어쨌든 요약해 보면 그래도 공화당이 우세할 것이라는 측면들이 좀 많이 나타나고 있다 보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어느 당이 이제 승리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왜 우리가 이제 고민을 아까 그 말씀하신 정책입니다. 트럼프는 과거 전통 에너지 쪽을 상당히 많이 키웠고요. 바이든 쪽은 이제 IT, 특히 전기 자율 자동차를 많이 키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2차 전지 궁금하다 그랬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렇게 보는데 제가 이제 볼 때 아마 이번에 공화당이 5석만 가지면 그 하원을 갖다가 좀 잡을 수 있대서 입법 부분에서 요번에 이제 공화당, 그 민주당에서는 그 의료라든가 이렇게 투자를 했잖아요. 그걸 이제 못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는 있는데, 물론 거기에 이제 자부분 노이즈는 있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과거에 그 트럼프 시절에 있을 때 가장 이제 느꼈던 부분은 바로 이제 그 전체적으로 볼 때 테슬라였어요. 테슬라를 갖다가 굉장히 그 미국에서는 압박을 했어요. 네. 그래서 전통 에너지를 갖다가 트럼프가 굉장히 그쪽을 좀 키웠던 부분인데, 근데 중국 쪽으로 날아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성장을 막지 못했어요. 지금 글로벌 기업 중에서 가장 크게 이제 그 성장하는 건 전체적으로 애플이나 테슬라라고 봅니다. 그래서 전기 자율자동차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이제 공화당이 정책을 뭐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약간은 그 노이즈는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하루 이틀은 뭐 그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구조적인 성장 산업에 있는 것은 아무리 이제 푸시를 줘도 그것은 저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간다 이렇게 보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특히 이제 다들 이제 공화당이 되면 여러 가지 이제 그 노이즈 부분에 대한 부담감이 있다 하지만은
산업의 어떤 흐름은 변화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봐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네. 뭐 2차 전지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된다라고 알겠습니다. 말씀을 좀 네, 드립니다. 크게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 그래요? 그러면은 김성훈 이사님은 어떻게 보실까 궁금한데 앞서 이제 IT 관련 좀 말씀 주시면서도 좀 환율 떨어지고 뭐고 이런 얘기도 주셨어요. 그런데 글쎄요, 중간 선거 어느 정도 의미를 부여하시는지 궁금하고 본인님 같은 경우도 요즘 장이 무척이 헷갈립니다. 네. 판이 달라지고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시장 여기저기 지뢰가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뭐 두렵다 보니까 조금 뭐 철렁철렁거리는 상황이었고 할 수가 없는 분위기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일관성 찾고 뭐 맥락을 가져서 가기가 어렵잖아요. 개개인이 뭐 이슈별로 다 종목별 호재를 찾아서 다닐 수도 없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일단은 중간 선거가 끝나게 되면은 공화당이 이기든 민주당이 상원을 다시 한번 네. 차지하든 불확실성 해소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주식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또 하나 그동안 이제 공화당이 우세가 점쳐지면서 주가가 많이 밀렸었던 섹터가 바로 태조이방원입니다. 태조이방원이 공화당이 당선이 되면 IRA 법안이 뒤집어질 수 있다 이런 심리 어떤 노이즈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렸는데 민주당이 상원을 차지하게 되면 당연히 그동안 주가 밀렸던 거 돌아갈 수밖에 네. 없고요. 설사 공화당이 상원 하원을 다 장악을 한다 손 치더라도 그동안 밀려졌던 소위 태조이방원 특히나 그 안에서 신재생 섹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저점을 찍고 다시 한번 반등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왜냐하면은 결국은 이 태조이방원 섹터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B2G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민간이 돈을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가 돈을 쓰는 그런 산업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화당이 되든 민주당이 되든 바뀔 가능성은 낮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김성훈 이사님 이제 인사드려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가세요.